이번 토픽은 생존 편향에 관한 사례를 또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생존 편향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를 더 들을게요. 이번엔 고양이 얘기입니다.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추락할수록, 즉 낮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추락할수록 생존율이 높다 라는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이송되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아주 위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증 외상센터로 이송됩니다. 중증 외상센터라는 게 이국종 교수님으로 알려진 그 센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즉 응급실로 갈 수도 있고 중증 외상센터로 갈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는 여러 가지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추락한 높이입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6m 이상에 추락한 경우는 중증 외상센터로 가고 6m 미만에 추락한 경우는 응급실로 이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6층이에요. 6층 이하 미만은 에서 추락한 경우는 응급실, 6층 이상에 추락한 경우는 중증 외상센터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6층에서 이상에 추락한 경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생사가 바로 몇 초에서 결정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거의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중증 외상센터로 보내집니다. 즉 무슨 뜻이냐,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추락하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추락 위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논리는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와 정반대라는 연구 결과가 198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논문은 6층 이하에서 추락한 고양이와 7층 이상에서 추락한 고양이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여기 구분선이 여기 있습니다. 7층 이상에서 추락한 경우와 6층 이하에 추락한 경우를 구분한 다음에 뭘 비교했냐면요, 생존율을 비교했어요. 즉 7층에 추락한 경우에 생존율, 6층 이하에 추락한 경우에 생존율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7층 이상에서 추락한 고양이 생존율이 더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높은 층에서 추락한 경우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가 고양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9개다. 목숨이 9개라는 영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지는 얘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영물인데 진짜 영물이네. 높은 곳에서 추락할수록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찾기 능력은 사람이나 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다 잘 아시죠? 고양이는 왜 그러냐면 척지표가 30개로 24개인 사람보다 많습니다. 척지표가 많기 때문에 몸을 완전히 비틀 수가 있어요. 이 많은 뼈 덕택에 척추를 180도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머리와 골반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락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므로 고양이 자세는 틀어져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7층에 추락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자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헛디디는 거거든요. 6층에서 미만에 추락한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헛디디기 때문에 정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상한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정자세로 바꾸느냐 하면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낙하하는 동안에 맨 먼저 머리를 회전시켜서 머리를 정자세로 만듭니다. 여기 보면 머리가 정자세로 되어 있고요. 아직 몸은 정자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뼈가 많이 있으니까 머리부터 정자세를 만들고 차곡차곡 단계별로 정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척추를 뒤틀어 몸 전체를 정자세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등을 잔뜩 구부려 착지할 때 충격을 완화시킨다는데 이 자세가 이렇습니다. 등을 완벽하게 구부리죠. 이걸 우리가 고양이 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마지막 착지할 때 아무런 이상 없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층에서 추락할 때 더 안전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7층 이상에서 추락한 경우
낙하 시간이 충분히 길어 정자세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6층 이하에서 추락하면 낙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정자세로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지하게 되어 증상을 입는다는 주장이다. 이를 고양이의 고층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요건 약간 문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층 증후군은요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건 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7층 이상에 추락했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걸 정자세로 돌아왔습니다. 높은 층에 추락했기 때문에 정자세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에 6층 미만에서 추락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정자세로 미쳐 돌아오기도 전에 착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가 정확한 자세 아닌 상태에서 착지하기 때문에 부상을 입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추락한 고양이가 머리와 몸을 정자세로 복원시키는데 5층 정도가 소요된다. 즉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5층 정도를 내려올 때 그게 정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6층 이하에서 떨어지면 정자세로 복원시킬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반해 7층 이상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정자세로 복원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 안전한 자세로 낙하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완벽할까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 높은 곳에서 추락할수록 더 위험하다는 일반적인 상식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논문에는 허점이 없을까요? 허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 허점을 생존 편향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표본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표본은요 동물병원에 이송된 고양이에 한정됐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고양이 중 동물병원에 이송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었어요. 이송되지 않은 고양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편의 추치라고 했는데 편의 추치라고 보기는 좀 뭐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양이가 추락을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병원에 이송되는 경우, 또 하나는요 이송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나 보면 7층 이상에서 추락하는 경우와 6층 미만에서 추락한 경우 고양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층 이상에서 추락한 경우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이 살아있다 죽어에 대한 종국적으로 죽었냐 살았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6층 미만에 추락한 경우도 종국 미만이죠. 미만에 추락한 경우도 종국적으로 살은 고양이가 있고 죽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양이들이 동물병원에 이송되고 어떤 고양이들이 동물병원에 이송되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사태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추락한 고양이 중에서 동물병원에 이송되지 않은 고양이는 누구이고 왜 이송되지 않았을까?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높은 층에서 추락한 고양이는 즉사하는 경우가 많고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병원에 아예 이송되지 않는다. 여기를 보면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건데 죽어있는 건요 훼손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몰골이 엉망이에요. 그 훼손이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훼손이 아주 심해요. 살아있는 고양이는 물론 동물병원에 이송됩니다. 어디 부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가겠죠. 그런데 이 훼손이 심한 사체는 어떻게 할까요?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포기해. 쟤 데려가 봐요. 소용없어. 이미 다 죽었어. 그래서 안 데려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송하지 않습니다. 6층 미만에 추락한 고양이를 볼게요. 반면에 낮은 층에 추락한 고양이는 서로 즉사했다 해도 상처가 심하지 않아. 그죠? 상처가 심하지 않죠? 낮은 층에서 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살아있는 건 당연히 병원에 이송되는 거고요.
죽어 있는 것도 훼손이 심하지 않고 비교적 낮은 층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훼손이 괜찮습니다. 훼손이 오케이라 동물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럼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이송되지 않는 것은 7층 이하에서 추락한 거고, 이송되는 것은 7층 이상의 경우는 살아있는 거와 낮은 층에서 추락한 것은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모두 다 이송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7층 이상에 추락한 고양이는 부상자만 병원에 이송되고 6층 이하에서 추락한 고양이는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동물병원에 이송된다. 그러므로 이송된 고양이의 사망률은 전자가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논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다. 자, 그럼 병원에 이송된 경우를 볼게요. 7층은요, 7층 이상에서는 다 살아있는 것만 옵니다. 6층 미만에서는요, 살아있는 것도 오고 죽어있는 것도 옵니다. 결국 이렇게 판정을 할 거예요. 7층에서 온 것들은 다 100% 생존율이 100%라고 할 것이고, 6층 미만에 추락한 건 이게 50대 50이라면요, 생존율은 50%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지는 거죠. 높은 층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더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의 명제, 고양이가 높은 곳에 추락할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랑 다르고, 동물병원에 이송된 것만 조사했는데 동물병원에 이송된 건요, 고층에서 온 것들은, 죽어있는 것은 아예 오지 않았고, 저층에서 추락한 것들은 죽은 거와 살은 거 모두 다 도착했기 때문에 저층에서 온 것들은 생존율이 낮고 고층에서 온 것들은 생존율이 높은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동물병원에 이송되지 않은 고양이를 좀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파악할 방법은 없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생존 편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존하고 동물병원 이송하고 별 관계가 없고, 생존하면 살아있다, 생존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생존 편향이라는 것은요, 동물이, 즉 고양이가 생존했다는 그 뜻이 말하는 생존이 아니고, 여기선 동물병원에 이송된 것을 생존 편향을 부른 것입니다. 그럼 왜 동물병원 이송 편향이라고 불러야지 왜 생존 편향이냐 부르냐 하면, 생존 편향은 그 전에 나온 단어입니다. 표본을 고를 때 특정한 경우만 고른 경우는 생존 편향이라고 하고, 물론 좁게는 생존한 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지만, 넓게는 특정한 표본만을 골라서 이상하게 나왔다, 결과가 이상하게 유도됐다는 것이 생존 편향입니다.